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 가지 도형을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을 생성을 하는데, 우리가 이번 시간에 생성할 도형은요, 벡터 도형입니다. 벡터 도형은 사실,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비트맵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도형을 생성할 때에는 벡터 도형의 성격을 가지고 생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제가 일부러 그냥 보여드리기만 하는 건데, 좀 이따가 생성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보시면은 레이어 모양이요. 자, 위에 부분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래 부분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하얀색 원이 그려져 있을 뿐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각각 레이어의 특성이 여기 나와 있죠. 이게 바로 비트맵 특성이에요. 지금 비트맵 특성이라는 것은요. 모양을 언제든지 바꿀 수도 있고요. 바꿀 때도 벡터 성격을 띈다는 걸 의미를 해요. 자, 차이점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아래쪽에 레이어 1번은요. 제가 선택 영역을 지정을 해서 색칠을 해준 거고요. 위에 쪽에 있는 것은요. 도형 툴을 가지고 원을 그려준 겁니다. 먼저 확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확대하는 방법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요거는 비교해서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뿌옇게 처리가 됐죠. 왜냐하면 벡터 비트맵 도형이기 때문에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요. 자, 확대를 할 때는 이 돋보기 툴 이용을 해서 클릭해서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보시면은요, 지금 위쪽에는 흰색, 아래쪽에는 검정색이고요. 이 라인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라인 같은 경우에는 너무 확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픽셀이 눈에 보이는 것 뿐이고요. 자, 보시면은 회색이 단계별로 쭉 있죠. 왜냐하면 안쪽에 있는 흰색과 바깥쪽에 있는 검정색의 경계가 너무 뚜렷하게 되면 부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서로서로 색상을 잘 연결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벡터는 어떨까요? 벡터도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벡터를 확대를 했는데 비트맵이랑 비슷하게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자, 제가 분명히 벡터는 확대를 해도 깨지지도 않고 선이 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제 확대를 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있는 비트맵입니다. 비트맵 레이어를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확대를 아주 많이 해볼게요. 엔터. 그리고 이 위쪽에 있는 벡터를요, 역시 똑같이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엔터 눌러보시면요, 경계가 확실히 보이시나요? 이 위쪽에 있는 것은 비트맵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것은 벡터예요. 비트맵 확대 보시면은요, 아까보다 정말 너무 뿌옇게 경계가 망가져 있죠. 자, 아래쪽에 벡터는요, 확대를 해도 좀 전과 별 다른 점은 없습니다. 확대를 해도 깨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번에는요, 축소해 볼게요. 원래대로 되돌려주는 거죠. 제일 처음에 우리가 작게 만들었었으니까. 자, 원래대로 되돌렸더니 조금 전하고는 또 달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거나 아니면 원래 컸던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축소해도 깨지게 되거든요. 왜냐면 많은 색상으로 표현해야만 되는 그림이 화려한 그림들이 있는데 축소하면 당연히 이미지가 보이지 않겠죠. 자, 그래서 확대하거나 축소하면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깨지지 않는 벡터 도형을 생성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모두 삭제하고요. 벡터 도형은 왼쪽 툴 아래쪽에 보시면은 원래는 사각형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고요. 클릭을 해보시면 이 아래쪽에 여러 가지 툴들이 있습니다. 자, 이 여러 가지 툴들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기본 사각형 먼저 선택을 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비트맵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여기에다가 이미지를 그리게 되면 백그라운드 레이어의 그림이 바로 그려지죠. 하지만 벡터 도형은 바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백그라운드 자체가 비트맵 성격이기 때문에 벡터 성격을 가진 레이어와 비트맵 성격을 가진 레이어가 하나로 합해질 수는 없거든요. 자, 둘 중에 하나가 성격이 변화가 되어야만 돼요. 그래서 백그라운드에다가 그림을 바로 그려도요. 새로운 레이어가 바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벡터 도형을 그리게 되면은요, 그동안은 볼 수 없었던 이런 화면이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옵션 툴이 바로 뜨게 돼요. 자, 여기에서는 색상도 지정할 수 있고요. 벡터 도형이기 때문에 이 테두리 라인이나 색상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선 두께, 선 종류, 아니면 선 색상, 여러 가지를 지정을 할 수가 있죠. 가장 먼저 색상을 먼저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색상은 이곳에서 지정을 하고요. 요거는, 자,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이 프로퍼티스
패널이 만약에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윈도우에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찾아서 열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체크 표시가 되어 있죠. 원래는 이 화면에 보이지 않으면 체크 표시가 없겠죠. 그래서 눌러서 열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만약에 이상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거는 마스크라 그래서 다르게 활용을 하는 건데 우리가 마스크를 아직 배울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신 분들은 앞에 있는 옵션을 눌러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색상 눌러서 흰색으로 한번 변경해 볼까요? 흰색 그냥 클릭해서 변경해 주시면 되고요. 다른 색상 사용하고 싶다 그러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색상 눌러서 피커 열어서 여기에서 색상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금은 선이 없어요. 지금 제가 레이어를 해제를 시켰더니 그냥 그대로만 되어 있고요. 프로퍼티스가 사라졌습니다. 레이어를 다시 선택을 해주시면 프로퍼티스가 나타나고요. 선 색상 결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 이 필 컬러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스트로크 컬러가 있고요. 눌러주시면은요, 여기에서 선 색상을 결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탕이 검정색이기 때문에 제가 좀 회색으로 설정을 해볼까요? 자, 회색으로 설정을 했더니 지금 테두리가 나타났고요. 제가 잘 보이시라고 두께를 조금 늘려볼게요. 자, 두께가 상당히 두꺼워졌어요. 그리고 선 모양도요, 여러 가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선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래에다가 직접 선을 만들어 주실 수도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간단합니다. 요거는 선 그려지는 길이고요. 요거는 빈 공간이에요. 그래서 선을 뭐 1로 그려주고요. 빈 공간을 2로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계속 반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선을 또 한 3으로 그려주고요. 자, 그러면 보시면 이게 세 가지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선이 하나 있고요. 빈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3이 있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선과 이 공간, 비어있는 공간이 교대로 있어야 이 선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빈 공간도 2로 표현을, 1로 표현을 해볼까요? 그러면 계속해서 반복되죠. 한 칸, 한 칸, 두 칸, 세 칸, 한 칸, 한 칸. 뭐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요. 저는 그냥 라인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보시면 우리가 사각형을 그렸는데요. 이 안에 선까지 몽땅 같이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깥으로 좀 표현을 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자, 눌러보시면은요. 제일 처음은 안쪽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가 그려준 선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같이 표현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내가 그린 영역은 모두 다 면으로만 표현을 하고 바깥쪽은 선으로 표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열려있는 선일 때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열려있는 선에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에 있는 거는 꺾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사각형을 그렸어요. 사각형을 그렸을 때 이 모서리 부분은 뾰족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모서리 만나는 부분도 그냥 뾰족하게 표현을 할 건지 아니면 살짝 라운드로 표현을 할 건지 라운드로 표현을 하면은요. 이 영역 자체가 라운드가 아니기 때문에 필 안쪽 영역은 사각형입니다. 그리고 이 선의 바깥쪽 부분만 라운드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못따기 형식으로 표현을 할 건지 결정을 지어주는 거고요. 자, 이거는 라운드를 직접 처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라운드 처리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사각형 라운드 그리는 곳이 있어요. 제가 일단 여기에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링크가 지금 해제가 되어 있고요. 원래는 링크가 이렇게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모퉁이가 서로 같이 움직여요. 제가 여기를 한 3픽셀로 바꿔볼까요? 그랬더니 모두 다 3픽셀로 바뀌었고요. 여기에서도 미세하지만 안쪽에 3픽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요거를요. 조금 늘려볼게요. 한 30 정도로 늘려볼까요? 자, 안쪽도 모서리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바깥쪽이 조금 더 둥글게 표현이 되죠. 자, 이 라운드라는 것은요. 어떻게 기준으로 표현이 되는 거냐 하면 원 아시죠? 원을 이렇게 부채꼴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30픽셀 이 모서리에서부터 어디까지 꺾어지겠느냐 해서 만약에 이 모서리에서 여기까지 꺾어졌어요. 그러면 이 모서리 꺾어졌을 때 이 중심점에 해당하는 부분이 다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쪽에 있는 원은 작아지게 되는 거고요. 바깥쪽은 크게 둥글게 모서리가 표현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요거는요. 제가 새로운 레이어에다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눌러보시면은 아래쪽에 라운드 처리가 된 릭탱글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요. 여기도 똑같죠? 색상 똑같이 흰색으로 바꿔보고요. 테두리 회색으로 바꿔보고요. 자, 그리고 나서 모서리 색상 표현이 지금 선이 표현이 안 되고 있었죠? 자, 그리고 선 두께를 조금 더 눈에 띄게 하고요. 여기에도 한 20 정도 해볼까요? 그러면 좀 전에 우리 사각형 그냥 뾰족한 기본 사각형에서 라운드 사각형으로 바꾼 것과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벡터 도형의 좋은 점이 한 가지가 또 있죠. 크기 변화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자, 위쪽에 보시면은요. W와 H가 있습니다. 자, width와 height 값이죠. 자, 가로가 298이고요. 세로가 61픽셀이에요. 세로를 조금 더 늘려볼게요. 세로를 300으로 하고요. 가로를 100으로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세로로 긴 사각형을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요. 자, 이거는 위치를 정확하게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좌표를 읽을 수 있다는 얘기죠. 가로가 100, 세로도 100. 그러면 정확한 위치에 가 있고요. 눈에 잘 안 띄시죠? 왼쪽에 그대로 있었으니까 제가 오른쪽으로 보내볼게요. 가로가 한 500으로 옮겨보죠. 제가 위치를 옮긴다는 게 크기를 바꿔버렸어요. 크기는 다시 바꾸고요. 자, 위치를 그랬더니 오른쪽으로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 정확히 가져다가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옵션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일립스 툴 동그라미 그려주는 거죠. 원 그려주는데 원을요. 정원을 그려줄 수도 있고 이렇게 타원을 그려줄 수도 있는데요. 모든 도형은 정원, 정사각형, 정다각형 그려주실 때는요. Shift를 눌러주시면 정원, 정사각형 이렇게 다 그려주실 수가 있고요. 봤더니 두 개를 같이 그렸더니요. 하나로 합해져 버렸어요. 자, 왜냐하면 비트맵과 비트맵은 합해줄 수 있고요. 벡터와 벡터는 합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비트맵과 벡터 레이어가 합해줄 수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그린 거는요. 벡터 레이어 위에다가 벡터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벡터 도형을 여러 개로 합해준 거죠. 일단 이렇게 합해지고 나서는요. 그런데 자기의 특성이 없어지게 되겠죠. 원이면 원, 이런 특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제가 원을 다시 만들어 볼게요. 제가 아까 두 개가 합해졌던 이유는요. Shift를 누르고 그렸기 때문에 두 개가 합해진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래는 따로따로 그려지거든요. 여기에 색상 바꿔주고요. 특별한 경우에만 그렇게 사용을 하겠죠. 이렇게 해서 두껍게 이렇게 나머지 옵션은 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로 세로 위치 바꿔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폴리곤 툴.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요. 다각형을 그려주실 수도 있고요. 별을 그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오각형이 그려져 있는데요. 자, 오각형을 그리고 나서 지금 봤더니요. 마스크로 그려져 버렸네요.
좀 전에 우리 원이나 사각형 그렸을 때랑은 옵션이 좀 틀리게 바뀌고 있죠. 자, 원이나 사각형 그렸을 때는요, 기본적으로 선택을 해서 그리게 되면 마스크와 도형 두 가지 이렇게 옵션이 나타났었지만,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면 그냥 바로 마스크 하나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폴리곤은 옵션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자,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요, 옵션을 이 위쪽에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도형 같은 경우에도 이 위쪽에서 바꿔주시면 되고요. 폴리곤은 자기 특성이 있죠. 그리기 전에 먼저 옵션을 정해 주셔야 됩니다. 뭐냐면, 일단, 사이드는 몇 개로 할 것인지, 오각형을 할 것인지, 육각형을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정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별 모양을 만들 것인지, 다각형 모양을 만들 것인지, 이런 것도 지정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자,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오각형을 그려봤고요. 여기에다가 뭐 팔각형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팔각형을 그리고요. 색상도 지정을 하겠습니다. 색상을, 면색을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선색을 흰색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조금 두껍게. 그리고 나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팔각형이 이렇게 그려졌죠? 팔각형이 그려지고 나서 요거를 한번 사이즈도 한번 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두 개를 이렇게 연결을 하지 않으시면 가로 세로가 바뀌겠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지금 링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가로를 100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길쭉해졌어요. 컨트롤 Z 눌러서 취소해 주시고요. 두 개를 같이 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200. 다른 부분은 뭐 별다를 게 없는데요. 우리가 보지 못한, 사용해보지 못한 옵션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누르시면은 여러 가지 옵션들이 뜨는데요. 여기 제일 처음 보시면은 레디어스 반지름 값을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두 번째 옵션에 스타, 세 번째 옵션이죠. 스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옵션이죠.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체크를 해보시면은요. 자, 선택이 해제가 돼서 다시 한번 체크를 스타에 체크를 하시고 그려봤더니 이렇게 별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자, 체크를 꺼주시면은 그냥 다각형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지금 바로바로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여기에다가 옵션 먼저 설정하고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스무스 코너는 이 뾰족한 부분을 조금 모서리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반지름 값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우리 아까 이 사각형 만들 때 모서리 부분 뾰족했던 부분을 약간 둥글게 처리했던 것이 있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코너 부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요, 한 30 정도로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나서 별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불모양을 만들었더니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제가 지금 그림을 그릴 때 별을 좀 작게 그렸어요. 제가 일부러 작게 그린 게 아니고요. 좀 전에 레디어스 했을 때 제가 잠깐 착각을 하고 잘못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 코너 부분에 대한 반지름이 아니고요. 이 전체 그러니까 이 다각형 같은 경우에는 원에서 출발해서 모든 꼭지점까지의 길이가 같죠. 자, 이 반지름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30픽셀을 한정을 지어줬기 때문에 30픽셀짜리 반지름이 30픽셀 그래서 전체 지름은 60픽셀짜리 이 별이 그려진 거고요. 네, 치수를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다르게 그려지겠죠. 자, 요거는 제가 체크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크게 내가 원하는 사이즈대로 그려주실 수가 있고요. 끝부분이 부드럽게 만들어졌습니다. 끝부분이 부드럽게 만들어졌는데 안쪽 부분도요. 약간 부드럽게 처리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스타는 그 아래쪽에 옵션을 따로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를요. 줄여볼게요. 10%를 줄이고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를 줄이고 그렸더니 거의 원처럼 그려졌죠. 이거는 뭐냐면요. 이번에는 조금 수치를 높여서 그려보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90% 해서 그려보시면은요. 아주 뾰족하게 만들어졌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 가운데에서부터 중심점에서부터 이 끝으로 갈 때까지 퍼센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90% 그러면은 이 가운데에서 여기 안쪽 모서리까지는 10%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가 90%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반대로 안쪽에서 나가는 것까지는 90%, 바깥쪽에 10%가 되는 거고요. 이 크게 여기에 입력했던 것이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들어올 때까지의 영역 퍼센트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안쪽도 부드럽게 처리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 50%로 다시 만들어보고 그려볼게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안쪽 부분도 이렇게 부드럽게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별 모양을 만들더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양하게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는요, 라인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는 다 닫혀있는 도형을 생성을 해본 거고요. 다음은 라인을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라인은 클릭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려주시면 되고요. 라인 두께 지정을 해주셔야죠. 라인 두께를 조금 두껍게 지정을 하고요. 필은 없어도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랬는데 흰색으로 그려졌네요. 좀 전에 우리 사용하던 옵션이 그대로 잘못 적용이 지금 서로 엉켜서 적용이 돼서 그렇고요. 자, 라인 두께는요. 제가 여기에서 아무리 두껍게 지정을 해서 만들어 봐도 적용이 안 됐습니다. 자, 라인 두께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여기에 두께를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제가 10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나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두껍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라인 뒤에 이 위쪽에 색상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바꿔볼게요. 색상을 파란색으로 바꿔볼까요? 자, 파란색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지정해 주시면 또 파란색으로 계속 그려지게 되고요. 라인은 그냥 선이에요. 선이기 때문에 필 컬러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뭐 있으나 마나 지정이 되어 있어도 상관없고요. 저는 필 컬러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라인을 그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이미 만들어져 있는 모양을 또 가져다가 쓰는 툴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보시면은요. 자, 쉐입 툴 선택을 해주시면은요, 여기서 모양을 가져다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 옵션들은 다 같이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에 보시면 쉐입 모양을 결정을 지어 주실 수가 있어요.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모양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원하는 모양을 클릭을 하셔서 드래그를 하시면 그 모양을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말풍선 모양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모양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자, 눌러보시면은요, 오른쪽에, 자,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아이콘이 있죠. 자,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은요, 여기에 All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All이라는 메뉴 아래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 각각 메뉴들을 눌러서 원하는 모양들을 꺼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어떤 곳에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는지 모르신다 그러시면 그냥 All 버튼 누르셔서 모든 쉐입을 다 꺼내신 다음에 이 안에서 가져다가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모양들을 이미 만들어져 있는 모양들을 가져다가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일단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고 나면은 편집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편집하는 방법은요. 제가 나중에 펜툴 설명을 하면서 같이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 이번 시간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